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관련한 숱한 의혹 제기에 걸핏하면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정치인,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고발하면서 국민을 겁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석사, 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계속 항거해 왔는데요. 논문 표절과 위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설민신 교수, 우리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립대 교수 신분임에도 국감 출석 피하기 위해서 셀프로 출장 계획서를 급조해서 학기 중에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가고 지난해에도 국감 기간 내내 무단으로 결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적을 해버렸죠. 설민신 교수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좀 깊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설민신 교수가 김건희 씨 논문 대필에 깊숙이 개입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김건희 씨 박사 논문 리서치 자료가 김건희 씨와 설민신에게 함께 전달된 메일입니다. 장관님,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은 김건희인데 설민신도 자료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메일을 보낸 사람은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재직했었던 H컬처 테크놀로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 회사가 개발한 운세 콘텐츠 애니타 사업계획서를 이용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지금 보이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 리서치 자료가 실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애니타 수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로 쓰였습니다. 김건희 논문 작성에 설민신이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된 것이죠. 설민신이 김건희 논문의 대필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홍석화 대표는 김건희 씨로부터 자기와 같이 국민대에 다니는 여자와 체육 관련 교수라고 소개한 남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는 이 여자를 언니, 또 그 남편을 형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형부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주면 선행 논문과 또 박사 논문을 대필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장관님, 혹시 광주교대 논문 대필 교수 징역형 기사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돈으로 논문을 쓴 사람들도 교수가 되고 돈 받고 논문 써주는 교수들도 지금도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허위, 과장 경력, 논문 표절 문제 돋보이고 싶은 게 욕심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돈을 써서 논문 대필하고 하겠다고 교수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 판례를 좀 보시죠. 자,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은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정 비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설민신 교수, 경인여대 재직 당시 학생 성추행으로 유죄받았고 한경국립대에서 유학생 공문서 위조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설민신 교수의 부인이자 김건희의 지인인 김기현 교수, 경인여대에서 교직원에게 성과급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 돌려받아서 총장이 횡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로 교육부 감사에서 중징계 해임 처분 받았으나 해임은커녕 사학재단 비호 받으면서 부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장윤금 숙대 전 총장 논문 표절 검증하는데 2년이나 걸렸고 국감 회피했죠. 김지용 이사장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년째 지금 국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작년에 국감에 와서 뻔뻔하게 설민신 비호하고 성적 주겠다고 학생들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다가 학교에 돌아가서는 제보자를 막 색출해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들이 숨어드는 바람에 수사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 비호 세력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논문 대필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민신, 특히 홍석화 대표를 꼭 종합국감 때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사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건희 씨 논문 모두 표절이거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었는데요. 아직도 이 엉터리 논문들이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런 논문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학계의 학문적 기준과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숙대에서 김건희 씨 석사 학위 논문 검증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정도 걸렸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연구부정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 기관인 대학의 몫인 것이 맞지만 김건희 사례처럼 어느 세월에 또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2022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022년에 교육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예고 이후에 무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2022년 2월에 연구윤리 지침 개정하겠다고 한 행정 예고인데요. 여기 부처 간의 규제개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대, 숙대 등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기관이 논문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체 규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과 규제 법정주의,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했다고 들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정확히 누가 반대했는지 국무조정실인지 법제처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인지 지침 행정예고가 무산된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